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노국수 대변인 김정래입니다. 지금부터 농업부 장관 예정자의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무부에서 포장지에서 말씀을 하시고 그 이후에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농업 장관 예정자의 질문에 들어온 각종 무엇들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입니다. 예, 먼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서 앞으로의 비전과 정책 구상을 설명드리기도 전에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몹시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이 분명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불필요한 염려를 야기하고 있어 정확한 사실을 설명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관심이 큰 자녀들의 의대 편입이나 병역 판정에 대하여 근거가 없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저와 제 가족뿐만 아니라 제 모교와 제가 반평생을 근무한 병원의 명예까지 손상되는 문제이기에 국민들께 직접 정확한 사실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단언컨대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서 저의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부당행위도 없었으며 가능하지도 않았습니다. 의대 편입이나 병역 처리 과정은 최대한 공정성이 담보되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로 드러나는 결과에 있어서도 공정성을 의심할 대목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저는 확인하며 또한 저는 검증을 위한 객관적인 조사를 요청드립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녀들의 편입학 논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편입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들은 선발 과정의 투명성, 평가 결과의 공정성, 서류 전형 시 반영되는 봉사활동 또는 연구활동 특혜 여부 등입니다. 첫째, 학사 편입 선발 과정은 투명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학사 편입 전형은 2단계에 거쳐 진행되며 1단계는 학사 성적 200점, 공인영어 100점, 서류 전형 200점, 점수의 합으로 3배수의 학생을 선발합니다. 최종 2단계에서는 1단계 점수의 합계와 면접고사 100점, 구술평가 200점을 합하여 모두 80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선발됩니다. 1단계 평가는 객관적 자료와 수치 결과를 중시하는 선발 절차이며 2단계는 개별 면접 평가로 진행됩니다. 교육부의 관련 지침에 따라 평가자는 윤리 서약을 하고 임의 배정해야 합니다. 또한 자기소개서에 부모의 이름과 직장을 기재할 수 없고 위반 시에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실제 편입 과정에서 심사위원은 총 5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의대의 임상교수가 30%, 생화학 등 기초의학 교수가 70%로 구성되어 각 시험에 배정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심사위원 배정은 시험 당일에 추첨으로 무작위 임의 배정하게 되어 누가 심사를 하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2중, 3중의 투명한 견제 장치가 마련되어 편입 절차가 진행되므로 청탁 등이 불가능한 공정한 구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특혜를 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둘째, 편입 전형의 평가 결과도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제 딸의 경우 1단계 평가에서 학사 성적이 100점 만점에 93.7점으로 합격자 33명 중 16위였습니다. 서울대학교 졸업 성적은 4.3 만점에 3.77이었습니다. 영어 성적은 탭스 855점으로 11위, 객관적인 성적이 우수하였습니다. 그에 반해 서류 평가는 28위로 다소 낮았습니다. 2단계 평가에서는 면접 점수가 15위, 구술 평가에서는 19위로 최종 합산한 점수 순위로는 최종 합격자 33명 중 27위였습니다. 아들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평가에서 학사 성적은 100점 만점에 96.9점이었고 경북대학교 졸업 성적은 4.5 만점에 4.33이었습니다. 합격자 17명 중 2위였습니다. 영어 성적은 탭스 881점으로 3위로 객관적인 성적이 상당히 높았으며 서류 평가는 6위였습니다. 2단계 평가에서 면접 점수 8위, 구술 평가 10위로 최종 점수 순위는 17명 중 7위였습니다. 특히 학사 성적과 영어 성적의 합산 점수는 17명 중 1위였습니다. 두 자녀 모두 주관성이 개입되는 면접과 서류 평가의 점수가 기계적으로 산출되는 학사 영어 성적보다 낮은 점을 미루어 볼 때 편입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셋째, 서류 평가에 반영되는 자원봉사의 신청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자녀들이 참여했던 경북대학교 병원의 자원봉사는 누구든지 신청하면 별도의 제한 없이 봉사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원봉사를 신청하기 위해 별도의 부탁이나 청탁을 할 필요성 자체가 없습니다. 자원봉사 내용에 관해서도 많은 의문이 계셨는데 상담을 통해 봉사 내용을 결정하며 다만 환자의 안전을 요하는 활동은 제한됩니다. 주로 환자의 이동 시 보조적 역할, 환자의 휠체어를 잡아주거나 길 안내, 물품 전달 등의 활동입니다. 환자 침대의 이송과 같은 힘든 일을 했다며 이것이 가능한지 의심하는 언론 보도가 있었으나 이는 실제로는 별도의 병원 이송팀이 담당하는 것으로 자원봉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넷째, 논문 실적과 관련하여 연구 참여에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아들이 대학생 때 KCI 논문 2편에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렸는데 유일한 학부생이며 2편 모두 한 달 만에 학술지에 등재되었다는 의혹입니다. 우선 이 논문 2편은 제가 속한 의과대학이 아닌 아들이 재학했던 공과대학의 전공 관련 논문입니다. 아들이 논문 작성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지도 교수님과 진로 상담을 하던 중 유헬스케어 분야에 평소 관심이 많아 논문 작성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 아들은 서울대학교 의공학대학원 진학에도 뜻을 두고 있었을 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교수님은 전공 소양과 외국어 실력 등으로 판단하여 논문 작성에 참여시켰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논문 작성을 위해 주로 필요한 자료의 검색과 외국 자료 번역과 편집을 담당하는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제3, 제4의 공저자로 등재되었습니다. 공과대학에서는 특성상 학부생이 논문에 참여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이런 사례가 유일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두 논문 모두 학회에서 검토를 시작한 지 한 달여 만에 학술지에 등재되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전자공학회에 제출한 후 약 3에서 4개월이 소요되었으며 이는 이 분야의 논문 게재의 통상적인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공대 교수인 지도 교수님과 저는 친분 관계가 없었으며 교수님은 저와 아들의 관계도 몰랐습니다. 물론 연구 참여에 대한 어떠한 청탁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지도 교수님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수요 연계형 데일리 헬스케어 실증단지 조성 사업단의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했다는 보도는 다른 사람이며 아들과 상관이 없는 잘못된 보도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편입학 과정은 공정하였고 어떠한 형태로든 부당한 요청이나 압력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부에서 저희 자녀의 편입학 과정을 철저하게 조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는 비단 저와 제 자녀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제가 속한 경북대학교와 경북대학교 병원의 명예회복을 위한 요청이기도 합니다. 봉사활동과 논문 실적, 평가 결과 등 편입학과 관련한 모든 영역에 대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철저한 조사가 실시되어 근거가 없는 의혹들을 밝혀주실 것을 교육부에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아들의 병력 판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아들이 19살인 2010년 11월에 첫 신체 검사에서 2급 현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때는 재수 중이어서 입영 연기를 당연히 신청하였습니다. 대학 재학 중이었던 2013년에 왼쪽 다리가 몹시 불편해서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MRI를 촬영해 보니 척추 협착증 소견이 나왔습니다. 이후 병력법에 따라 2015년 10월에 재병력 판정검사 통보서가 왔습니다.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병무청 지정병원이자 모교병원인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다시 MRI를 촬영하였습니다.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발급받은 척추질환 진단서를 가지고 신체 검사장으로 갔으나 병력 판정 검사 의사가 정확한 판정을 위해 현장에서 다시 CT 촬영을 하였습니다. 판정 의사는 그 결과를 직접 확인하고 4급으로 판정하였습니다. 경북대학교 병원의 2번의 MRI 검사와 병무청의 CT 검사를 거쳤고 서로 다른 3명의 의사가 진단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4급 보충력 판정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도 없었으며 엄격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들은 4급 보충력 판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22개월간 성실하게 복무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사실들에도 불구하고 제 아들의 병력 의혹은 어떠한 실질적인 근거도 없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의사들의 2번의 진단 결과와 병무청의 이중 체크 과정이 무시되고 있으며 경북대학교 병원이라는 국립대학병원의 시스템도 함께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국회에서 의료기관을 지정해 주시면 그 의료기관에서 제 아들로 하여금 검사와 진단을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아들이 진정 척추질환이 있는지 당시의 4급 판정이 적절했던 것인지 검증을 받겠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문제 외에도 많은 부분들에서 사실과 다른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의 새마을 금고 이사장직은 30만 원의 수당을 받는 병원의 명예직이며 해당 이사장직 급여에 대한 과장된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병원장의 위문 출장은 북미주 동창회 위문 출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십 년간 대학에 기여한 해외의 선배님들을 위해서 계속 이어져 오던 것으로 병원장으로서는 반드시 가야 하는 출장이었습니다. 좀 더 정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검증을 받을 수 있기를 제발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 40년간 비수도권 지역의 의료 현장에서 의료 전문가로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최대한 부끄럽지 않게 성실하게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직의 제안을 받았을 때 저는 이러한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서 국민들께 봉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한 그간의 제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들께서 염원하는 일상회복을 이루어내고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재유행에 대비하여 방역과 의료체계를 혁신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큰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에서 보건과 복지가 융화되는 그리고 또 융합되는 생활 밀착형의 보건복지 서비스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에서도 다시 한번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보다 자세히 해명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보건복지 분야의 정책적 구상도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항상 겸손한 자세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만연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